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무릎관절 정형외과 전문의 재진호입니다. 네, 요즘 가을이 들어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굉장히 날씨도 쾌청하고 공원을 가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웰빙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또 저희들을 괴롭히는 또 이런 만성질환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질환들, 그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또 관절 질환들이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년 관절 중에서 특히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오늘은 이 퇴행성 관절염은 항상 40대 후반, 50대 넘어서면서 중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중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절은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이 무릎 관절도 허벅지 뼈라고 하는 대퇴골과 정강이 뼈라고 하는 경골이 서로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이 뼈들은 전방, 후방 십자인대와 같은 강력한 인대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물렁뼈라고 하는 관절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이 중요한 관절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래 위로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렁뼈, 뼈 끝을 덮고 있는 이 물렁뼈 관절 연골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닳아 없어졌으면서 생기는 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절을 보호하는 물렁뼈 연골이 어떤 노화 과정이나 또 반복적인 외상 아니면 기타 원인에 의해서 마모가 되고 닳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무릎의 부종, 붓는 증상이라든가 통증,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무릎 관절이 비틀어지는 그런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여성이 취약합니다. 이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근력이 약하고 신체적으로 좀 인대라든가 이런 구조들이 약하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기가 쉽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가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걸레질을 한다든지 이런 가사 노동을 많이 하는 것도 여성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런 호르몬의 변화도 뼈를 약하게 하고 연골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중년, 갱년기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O자 다리가 있는 분들도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도 더 빨리 온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이 초기에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좀 손상되더라도 큰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무릎이 좀 시리다거나 시큰거린다, 이런 정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골 손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중기가 되면 관절 주위가 붓게 되는 그런 부종이 생기게 되고, 걷거나 또 오래 앉아있으면,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무릎이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서 증상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거나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통증이 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말기가 되면 연골 손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통증과 부종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변형이 오게 됩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연골 조각이 떨어지면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뽀드득거리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변형이 되면서 무릎이 비틀어지고 변형이 오면 O자다리라고 하는 내반 변형, 이렇게 다리가 안쪽으로 휘는 O자다리 내반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무릎이 끝까지 잘 펴지지 않고 쪼그라드는 굴곡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형들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올 뿐만 아니라 그 변형 때문에도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릎 엑스레이를 먼저 찍죠. 엑스레이는 관절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나 이 엑스레이 검사는 이 뼈만 보이기 때문에 안에 어떤 연골의 손상 정도라든가 주변 인대나 근육 상태라든가 어떤 염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엑스레이는 전체적인 관절염의 진행 정도라든가 변형 정도를 알아보는데 아주 손쉽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도가 높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또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정밀 검사는 우리가 흔히 MRI 검사라고 하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이 MRI 검사는 관절염의 진행 정도, 즉 연골의 손상 정도를 비침습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고요. 이런 비단 연골뿐만 아니라 뼈 속의 상태라든가 동반된 염증의 유무, 그리고 근육이나 혈관, 신경, 인대의 상태도 같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MRI 검사는 조금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변 조직의 손상 여부라든가 연골의 손상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공명 MRI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관절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 관절 내시경 검사는 그야말로 내시경입니다. 무릎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흔히 위내시경과 비슷한 그런 관절 내시경을 무릎 속에 집어넣어서 직접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보다도 정확한 방법이고요. MRI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미세 손상이나 그런 미세 염증의 유무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절 내시경 진단은 진단과 함께 간단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다음에 저희가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없애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무릎이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력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이런 변형이 오고 통증 때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을 회복하는 것, 즉 잘 걷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발생이 되면 어떤 완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퇴행성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통증이 없게 안 아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나 중기 때 발견을 해서 말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진행을 막는 것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의 정도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인 요법과 수술적인 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라든지 또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 소염제라든지 또 연골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연골의 성분인 그 하이알산이라는 성분으로 된 연골주사 등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대를 강화시키는 증식치료 같은 주사요법도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보존적 치료요법들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은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지 않을 때 어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거나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 있거나 염증이 심할 때 국소적으로 시행을 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골은 괜찮은데 외상에 의해서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관절염에서 발생한 특히 옷자다리와 연관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휜다리 교정 수술이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방법이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미 연골이 다 닳아버리고 변형이 온 상태에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저는 오늘의 테마 그 중년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초반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관절염이 말기 관절염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휜다리 교정 수술이 바로 중년 관절염,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초반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을 더 진행을 막게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는 관절의 내측 부분, 안쪽 부분에 연골이 먼저 닳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의 안쪽 부분이 먼저 닳게 되면 이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O자로 휘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체중이 양쪽으로 공평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한쪽이 기울면서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면 이 무릎 안쪽의 연골이 또 더 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 연골이 닳게 되면 또 안쪽으로 기울게 되고 다리는 더 휘게 되고 더 휘게 되면 체중이 더 쏠리니까 안쪽 연골이 더 닳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관절염이 이렇게 좀 초기에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퍼지기 전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다리를 교정을 해서 이 체중을 바깥쪽으로 옮겨줘서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면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한쪽만 계속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휜다리 교정 수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관절은 똑바로 되어 있으면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동일하게 어떤 하중이 분산이 돼서 체중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 무릎 안쪽 연골이 닳게 되고 안쪽 연골이 닳으면서 무릎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체중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연골이 더 닳게 되고 더 닳게 되면 더 휘게 되고 더 휘면 체중이 더 쏠리게 되고 관절염이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휘고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이 휜다리를 교정을 해서 똑바로 만들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면 더 이상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휜다리 교정 수술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하고는 다르게 어떤 그 무릎 관절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절과 어떤 연골, 인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놓고 무릎 바깥쪽 부분의 뼈를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절과 연골, 인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이 굉장히 빠르고 수술 후의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어떤 초기나 중기, 특히 중년에서 중기 관절염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말기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 그런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골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사후에 관리를 잘 하면 평생 동안 재수술을 하지 않고 내 관절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휜다리 교정 수술은 모든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보통 40대 후반, 50대에서 한 60대 초중반의 나이에서 적합합니다. 나이가 너무 연세가 드시면 뼈가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휜다리 교정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특히 초기에 내반 변형,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내반 변형이 있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너무 진행이 돼서도 안 되고 무릎의 한쪽에만 관절염이 있어야 되고 다른 부위의 연골은 비교적 튼튼하고 인대가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을 하면 이렇게 연골을 살릴 수 있는 휜다리 교정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득이하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여자분이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굉장히 심한 무릎 통증과 사진에서 보시다와 같이 무릎이 굉장히 특히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 많이 휘어진 상태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연골이 다 닳아버려 가지고 관절 간격이 거의 없고 뼈끼리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하게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고요. MRI에서 보면 윗뼈와 아랫뼈가 있는데 바깥쪽은 연골이 비교적 잘 살아있고 연골판도 잘 살아있는데 안쪽에는 지금 연골이 거의 다 닳아가지고 연골이 거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O자다리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O자 변형에 의해서 미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주 심한 통증으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50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당장은 편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인공관절을 바꾸는 것은 좀 연세에 비해서 과하고 또 차후에 또 20년이나 뭐 30년 후에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연세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연골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다리를 똑바로 교정하는 휜다리 교정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이 양쪽으로 골고루 떨어지기 때문에 연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살아나고 적어도 퇴행성 관절염이 더 나빠지고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수술 후에 이렇게 붙어있던 관절면이 1년 후에는 이렇게 관절 간격이 회복이 되면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 금속 제거물을 제거술을 시행할 때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싹 닳아있던 관절 연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시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휜다리 때문에 콤플렉스도 갖고 있고 한 5, 6년 전부터 심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무릎 수술 후에 무릎 통증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또 휜다리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아주 만족을 하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0세 여자분이십니다. 60세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반 변형이 원래 있으신 분은 아니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 안쪽 관절염에만 양쪽 다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다리가 점점 휘어지는 이런 중기 관절염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리가 똑바라졌는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양 다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휜다리 교정 수술을 양쪽 다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듯이 그 축이 약간 중간을 지나서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안쪽 연골이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후에 통증도 많이 호전이 되셨고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휜다리 교정 수술은 인공관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연골과 인대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뼈를 교정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는 수술 후에 목발 보행을 하고 나면 3주가 지나면 특별히 재활이 없어도 바로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보통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특별한 재활 없이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간단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휜다리 교정 수술은 관절을 절개를 하거나 바꿔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연골과 인대를 그대로 살리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재활이 빠르고 또 수술 후의 느낌도 자신의 연골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정해진 수명이 없고 관리하기에 따라서 평생 동안 자기 관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퇴행성 관절염의 추세 자체는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자신의 연골과 관절을 최대한도로 남겨서 최소한의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의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이 아주 심하게 됐을 때는 부득이하게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무릎 전체가 다 닳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이 연골이 심하게 마모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무릎 전체를 다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관절염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퍼지기 전에 특히 무릎 내측부 한쪽에만 심하게 관절염이 있을 때 그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이런 내반 변형, O자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한쪽 부분이 심하게 닳아있다. 이럴 경우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다리가 많이 휘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부위의 연골이나 인대들은 깨끗하게 있는데 한쪽 부위만 연골이 심하게 닳아있다.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이쪽 부분 연골은 너무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주사나 약물요법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상적인 연골과 인대를 살려두고 이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이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전체 인공관절에 비해서 절개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활이 굉장히 빠르고 또 수술 시간도 짧고 출혈도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과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휜다리 교정 수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골과 인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후의 느낌이 자신의 본인의 원래 관절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67세의 여자분이십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내측 부위에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리의 축은 많이 휘어 있지를 않고 축은 이렇게 일자로 변형이 많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MRI에서 보시면 바깥쪽 부분은 뼈와 뼈 사이에 이 회색 띠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연골인데요. 연골과 연골판이 잘 살아 있는데 무릎 안쪽 부분은 연골판도 심하게 파열이 되어 있고 연골도 많이 닳아서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멀쩡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는 너무 아깝고 또 다리 축은 또 똑바로 있기 때문에 휜다리 교정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부분만 인공으로 바꿔주는 부분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골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고 특정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부분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술 후에 어떤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도 대부분의 어떤 인대라든가 연골들을 살려놓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재활과 회복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2, 3일이 지나면 목발 없이 보행이 가능하고요. 그 관절 운동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되면 한 7일 정도가 지나면 정상 범위로 관절을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어떤 정상 일상적인 생활과 보행이 가능하고 가벼운 운동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정상적인 연골과 인대를 그대로 살려두고 손상된 부위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서 내 관절에 정상적인 관절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말기로 가게 되거나 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참다가 병이 깊어지게 되면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서 연골은 다 닳아버리고 변형이 오게 돼서 내반 변형이 심해지거나 굴곡 변형이 돼서 잘 걷지 못하게 되고 통증이 오게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치료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닳아버린 연골을 인공으로 된 연골로 대체하고 변형된 무릎을 교정해주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야말로 전체 관절을 인공으로 된 연골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통증 회복과 또 변형의 교정, 기능의 회복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전체적으로 다 닳아버리고 인대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말기 퇴행성 관절이 왔을 경우에는 관절을 살린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또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닳아버린 관절 자체를 인공으로 된 연골로 바꿔주는 이런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74대를 보겠습니다. 74세 여자분이신데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형태인데요. 근처 병원에서 약도 타다 먹고 하는데 수술하자고 자녀분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걷지도 못할 상태가 돼서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연골 사이에서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끼리 서로 붙어 있고 연골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리도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많이 안쪽으로 휘어서 거의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 상태가 돼서 내원하셨습니다. MRI에서 보시면 바깥쪽도 연골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쪽 부분은 연골이 닳아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병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연골만 닳은 것이 아니라 연골이 다 닳고 나니까 뼈끼리 부딪히니까 이제는 그 뼈까지 긁혀가지고 뼈까지도 이렇게 닳아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뼈도 이렇게 닳아서 움푹 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골을 대체하는 것과 함께 그 결손된 부위를 어떤 금속 보강물로 보강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인공관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된 부분은 보강제로 해서 보강을 하고요. 인공관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변형도 교정을 해서 수술 후에는 이렇게 축이 비교적 똑바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회복이 되고 지금은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가 좋고 또 치료도 간단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너무 키워서 너무 아픈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이미 병이 커진 상태로 가게 되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무릎에 어떤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걷기라든가 자전거 타기, 수영 등과 같은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기에 증상이 발견했을 때 병을 키우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서 병을 더 키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관절을 살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중년에서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나 중기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어떤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 건강한 중년을 지나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무릎 관절 정형외과 전문의 제진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